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이죠. 사장님 시리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을 좀 살펴보다가 재미난 법이 하나 나와서 사장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친인척들이 회사에 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많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 같은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는데요.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는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무급가족 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해야지 근로자거든요. 근데 회사 같은 경우에 일을 하다 보면 무급인데 가족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나는 다른 직업이 있는 거죠. 주말 일을 하다가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탁 다쳤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사고는 났는데 산재 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여기서 무급가족 종사자는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이랍니다. 이런 분들이 희망하는 경우에요. 무급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에 중소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도 원래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소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당하는 중소사업주의 범위는 이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나 1인 자영업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데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뭐 임금이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많아봤자 뭐 1% 정도 되는데, 근데 회사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중소사업주라든가 이런 무급가족 종사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민간보험처럼 자기가 혹시 산재가 났을 때 보상받을 싶은 금액이 크면 보험료를 많이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보상받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에는 무급가족 종사자라든가 중소사업주는 본인이 다 내는 겁니다. 저는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조금 소규모 사업장들을 다니다 보면 무급으로 이제 일을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치면 나 산재 받고 싶은데 뭐 산재보험을 못 들어서, 또는 가족이라서 이렇게 처리를 못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민간보험보다 산재보험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월등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도 되게 좋고요. 국가보험이니까 그렇죠. 내는 것보다 타는 혜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혹시 사업주 분들 중에서 뭐 배우자라든가 뭐 가족분이라든가 사촌인의 친족분 중에서 일을 하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한테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서 사고에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척을 이게 뭐 작은아버지, 삼촌, 동생, 뭐 처남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거든요. 사람도 없으시지만 또 믿음의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주의하실 점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내가 동생이랑 일을 하는데, 아니 내가 뭐 처남이랑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사위랑 일을 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와 딸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재혼을 하시고 딸도 결혼을 한 거죠. 그럼 각각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루어진 그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남보다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사사건, 민사사건 막 하다가 결국 막 노동사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제 어쨌든 따님은 근로자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임금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사위도 같이 일을 했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계약서 안 쓴 걸 신고를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임금 못 받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좀 상식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친인척이니까 뭐 그냥 남들 다른 직원이랑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부터도 작성을 안 하시고 그냥 뭐 대강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우스갯소리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부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남편이고 뭐 일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당연히 부부끼리 계약서는 안 쓰고 일을 하셨겠죠? 근데 그분이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막 소송하다가 나 뭐 계약서 안 썼다 이렇게 신고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뭐 솔직히 뭐 가족까지는 좀 그렇지만 친척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경험상 많이 봤고요. 남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척, 내가 사장인데 뭐 조카를 들여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서로 서운한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정도 막 섞인 거예요. 서운함. 그래서 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고통을 많이, 그러니까 심적 고통,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고통도 더 크죠. 왜냐하면 이걸 해결할 때 합의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친인척은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차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직원들은 막 휴가계 막 딱딱 내서 가고, 근태도 9시부터 6시까지 딱 지키는데, 뭐 이 사람은 아들이고, 이 사람은 딸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고, 이 사람은 형이고, 이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그분들 자체가 좀 뭐 나는 뭐 좀 가족 아니야? 이러면서 좀 나태하게 생활을 다른 직원들과 좀 별도로 생각을 한다거나, 또 사장님 스스로가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집도 아니고 뭐 학교도 아니고 직장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 만나면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딱 이렇게 뭐 임금대장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성이 같거나 이름이 비슷하거나 그러면 뭐 가족분이시냐? 그럼 그렇다. 그러면 이분 뭐 계약서는 잘 쓰시냐? 그러면 뭐 계약서 잘 안 쓴다. 뭐 다른 직원은 쓰는데 그럼 왜 안 쓰시냐? 휴가나 이런 건 어떻게? 뭐 알아서 간다. 다른 직원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직원은 제대로 관리하죠. 그러면은 이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하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이 쓰겠냐? 뭐야 이거 뭐 구멍가게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냐 직원들이. 그래서 오히려 가족분들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만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당부를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명씩. 그러면 먼저 와서 쓰게 해야 되고요. 휴가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근태도 더 확실하게 하셔야만 다른 직원들이 볼 때 색안경을 끼지 않고 우리 사장님은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한국적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원칙대로 관리 안 하다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 종종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친인척은 기본적으로는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가면 사위, 조카, 며느리 뭐 해가지고 다
다 가족처럼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다른 직원들이 섞여 있으면 서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 최소한으로만 가족들이 좀 일을 하셨으면, 특히 친척분들은 더더군다나 쓰기 편하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솔직한 마음입니다. 가급적이면 친인척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채용을 조금 고려를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무급 가족 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친인척들은 관리를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덜 쓰셨으면 좋겠다. 막 채용하시는 것보다는 적게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에 친인척 관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